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만 선생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6단원 세 번째 소단원으로 잠시 후적인 면이 있긴 한데 그 사이에 빠진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제 점차 다 올려주도록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선생님과 세 번째 소단원인 6단원 세 번째 소단원인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불평등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학습문표 읽어보면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다양한 제도적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로 본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의미와 양상 이렇게 되어 있지. 사회 불평등 현관펜 해주시고요. 이 현상은 한 사회에서 부, 권력, 명예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 희소가치라고 하는데 이런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됐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으로 분배되어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차별적이라고 여러분들 써놓으시고요. 이런 것들의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도의 카스트즈가 그에 따른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거 우리 LSM의 한마디에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꼼꼼하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배층과 피지배층 여기 부분의 이제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사회 불평등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현상이죠. 정치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요. 이러한 사회 불평등은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국가나 시대마다 그 세부 양상에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요.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이렇게 되어 있지. 현관펜 해줍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여가, 교육 등 삶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는 때에는 계층 간의 갈등과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우선 이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부터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쪽에 있는 그 극이 굉장히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피라미드 그려줬었잖아. 여기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면 중류층이 굉장히 수가 줄어들고 상류층, 하류층이 증가해서 우리가 일명 이거를 모래시계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류층이 굉장히 줄어든 거고 상류층, 하류층이 그에 비해 굉장히 증가한 굉장히 약간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 이 현상을 우리가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회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을 사회적인 이동, 사회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워질 때에는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은 큰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유대인 있고요. 또한 이제 어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도 안타깝지만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로 안타깝지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다 안타깝지만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고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불평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사회 약자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측면 같은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고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불이익 등의 불평등은 이들의 사회적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비합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매우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불평등은 이제 현대사회에서 주로 경제적 요건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했었지. 건강과 의료에서의 사회 불평등 현상 자료를 살짝 보도록 할게. 자, 소득 수준별 암 환자 생존율 이렇게 되어 있어. 암 환자의 소득 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의 5년 생존율은 38%로 소득 하위의 5년 생존율 24%보다 14%나 높았대. 이걸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는 소득 상위가 소득 하위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생존율이 비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시험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미치료율과 그로 이로써의 경제적 이유, 우리가 왜 소설에서 보면은 주로 돈 때문에 치료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이 생긴다고 많이 하지,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소득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대. 낮은 소득 계층에서 경제적 이유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 과 격차 심화 이렇게 쓸게요. 격차 심화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별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료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단어만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유리벽과 유리천장, 이 자료가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우선은 이 유리벽과 유리천장이 차별을 나타내는 관용적 어휘, 말로 두루두루 쓰이는 어휘라고 선생님이 필기를 해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필기하는 건 너희도 똑같이 필기해놔야 된다.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리벽과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대. 유리벽은 투명한 유리로 수평적인 공간이 분리된 모습이래. 아,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겠구나. 일의 종류나 유형 등에서 남녀의 일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분리시키는 표현으로 사용한대요. 굉장히 성차별적인 어휘로 유리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왜 유리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유리벽을 중간에 두면은 뭔가 투명해서 곧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벽 때문에 불가능하잖아.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어휘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유리천장이 좋다고 해석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오는데요. 투명한 유리로 가로막혀 있어서 수직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상태야. 우리가 천장이 있으면 유리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다른 건물이 천장이 보이니까 바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천장이어서 쾅 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를 나타낸다는 거야.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차별 때문에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으며, 그 대상이 안타깝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라는 것이죠. 되니.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이나 불평등이 없는 상태인데, 아이슬란드가 성차별이 가장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29위로서 제일 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다. 이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는 제일 심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차별을 나타내는 관용적 어휘, 여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 불평등 현상의 양상과 원인 이렇게 되어 있지. 공간 불평등 꺽쇠표 시험관편 해주시고요.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촌락의 격차 등 공간 규모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기본적으로 다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도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 요거 2개 알아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성장 가능성이 크겠지. 수도권이 아무래도 수도랑 그에 밀집한 번화가들의 도시가 모여있는 곳이잖아.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개발을 추진했대. 이게 뭐냐면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따른 성장 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여 효과를 확산하는 개발을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도권 내무해 주시고요.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어 크게 성장했어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되었어요. 왜냐하면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와 자본과 기술들이 되거나 성장 거점 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도시와 촌락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서부터는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낙후된 지역 중심의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평등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안정적인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 불평등의 폐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공간 불평등이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도시와 촌락,
도시의 소득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거 부정적이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수도권 집중도로 봤을 때도 이런 것들 되게 이런 문화적인 거점지라고 하거든요. 문화적인 중심지로서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율이 높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간 불평등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개토라고 하는 거, 이거 선생님 읽으면서 굉장히 좀 너무 화가 났었는데요. 이 개토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장소,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1510년에 베네치아 공화국 의회가 유대인들 사회적 약자라고 아까 소개했었죠. 사방이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게토 누오보라는 섬에 강제로 격리하는 조처를 당하면서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20세기 들어서면 또 다른 얼굴로 등장했는데,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1930년대에 들어 성격은 전혀 다른 게토를 만들면서 단순히 격리와 차별이 아니라 1516년에는 그냥 단순히 격리하는 조치로만 쓰였는데, 이것을 통제와 탄압에 초점이 맞춰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거죠. 현대사회에서 게토는 또 쓰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색인종 차별을 비롯하여 특정 민족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격리, 불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슬럼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별, 격리, 불평등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굉장히 부정적인 장소이다. 좀 읽으면서 화가 났었는데, 차별의 장소라는 거 자료 더하기 여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 불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이 있는 그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역 주변의 쭉방촌 이야기, 여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슬럼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여기 나와 있었죠. 도시 내 빈민, 좀 가난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주거 및 생활 환경이 나쁜 지역, 이런 게 가속화되었고, 그 결과 건물이 조금 약간 오래되게 되면서 거주 환경이 열악해졌다. 주거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쪽방이 철거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쪽방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료로서 또 해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니.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그런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에는 무엇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불평등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도적 정치에다가 별표 한 개 해주시고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대표적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별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상담지원,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세 가지 알아주시고요. 각각의 설명은 여기다 선생님이 밑줄 쳐놨으니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공간 불평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주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지방 도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균형 개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환경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세워서 지역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 지역만의 특징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로 지역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역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단이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읽어볼게요. 또한 사회적 약자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때문에 차별을 겪지 않도록 동등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려는 법,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그들을 불리한 조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적극적 우대 조치 중요하겠죠? 실질적인 평등에 기여하는 조치다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이 이렇게 불평등을 받고 있잖아.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프라이버티를 조금 더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법률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법률이
많이 이렇게 모색되고 있구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리고 뭐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의무교육과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지역개발의 사례로서 10대 혁신도시를 지정하여 그리고 이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돕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와 역차별에 관한 토론이 나와 있는데요.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사회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럼 찬성한다는 입장부터 보도록 할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불평등이 바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을 보상해주고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죠.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돼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금지하여 그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데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사회적 약자와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다 차별하는 안 좋은 거예요 하서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입장,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면 될 것이냐.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현관편에 놓고 물결 밑줄 그어놨거든요. 필기 하시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딴 거는 다 넘어가겠고요. 교육부에서의 기회와 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결과의 평등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매 시간 정리할 건데요. 사회 불평등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회 불평등 정리할게요. 조금 다른 색깔로 필기할게요.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런 것들로 모였어. 사회의 희소한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다양한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적극적 우대 조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소단원에서 5단원의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 6단원의 소단원 정리하거나 아니면 7단원의 내용을 미리 진도를 나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확실히 느껴지잖아. 이 업그레이드된 호마 선생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강의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께 같이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믿고 이렇게 선생님이 찍어준 강의 차분하게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암기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선생님이 물론 실전 문제도 풀어주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것도 있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